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철학자 데카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고사가 타운 인근에서 노숙한 집단에 들어서 그 근처 노숙자들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사가 공원에서 정착한 라비트 소대가 선생을 통해 편의점에서 폐기 도시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근 편의점을 폐기 도시락을 싹쓸이 하면서 의도치 않게 서와 확행이 생활에 시달리게 될 일을 되었습니다. 이내 데카르트는 RT 특수학원 라비트 소대를 두고 영맹에 씌운 아기들이라며 그들이 대장을 보였던 선생을 인질로 삼아 라비트 소대에게 전화를 걸어 도시락을 내라고 협박합니다. 라비트 소대가 선생님을 시하는 바람에 협박은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데카르의 얕은 수작을 무시로 일관하던 라비트 소대는 결국 과거 스테이크 폐기 도시락이 있다는 선생의 거짓말에 바로 낚여서 소요학행 본거지로 쳐들어오고 잠깐 교정 끝에 일하기 싫어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며 노숙자들이 전부 도망치는 바람에 신도들을 잃고 말라갑니다. 이때 데카르트는 본인은 정작 통결인가 정식으로 한가득 쌓아두는 등 무소유와의 모순된 불소유 정신으로 살아왔음이 밝혀집니다. 점처럼 보기 힘든 대량의 신교품에 눈이 돌아온 라비트 소대에게 적성 세력에 의해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건 문제 없다는 논리로 식료품까지 싹 탈 뻔합니다. 선생의 설득을 들은 라비트 소대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순순히 물러나면서 식량까지 털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직후 선생을 와해된 소학행의 새 신자로 권유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며칠 후 발키리 경찰학교와 고사가 타원의 노숙자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데카르트도 공격을 당해 라비트 소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설정인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라비트 소대도 발키리 경찰학교가 카이저 컨스트럭션과 결탁하겠음을 유치하면서 발키리 경찰학교에 잠입해 고사가 타원의 재개발 사업을 고사시켜서 결과적으로 이들을 돕게 됩니다. 싸움이 끝난 뒤 데카르트는 고사가 공군했자가 라비트 소대에게 정중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소학행을 도운 것에 대해 보상이랍시고 지킨을 내밀자 항쟁에 하던 라비트 소대가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 아니냐고 제자가 발끈에 다투면서 다투었습니다. 카르파노그의 토끼 전범에서는 별별 이유로 시민들을 연행하던 카이저 코퍼레이션 특수부대원들과 초고합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는 특수부대원들에게 소학행의 교류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전도를 시도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은 기생충처럼 죽이나 내는 놈들이다. 사회에 공헌한 노동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의 지혜발전 시설로 끌려갑니다. 이후 후반에서는 공익 같은 경연 아저씨 복장하고 소속도 카이저 시쿠리트로 변경되어 등장합니다. 체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알게 되었다며 고사기 타원에 남아있는 모두를 예사라는 사명감이 불타 선생과
미야코를 건물 하나 들지만 오히려 미야코로부터 가이드의 정학생회 같은 보들이 있는 고사 역 일대를 폭파시키려 하며 한다는 이야기에 놀랍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해자가 해온 것으로 생각하며 듣고 넘길 정도로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아니라며 자신이 그들에게 당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그녀를 동폴기서라는 명목 하나만으로도 굴욕을 사회의 미덕이다 하며 참아왔는데 청학생회니 카이저 코퍼레이션이니 하는 높으신 분들을 자기 업무를 채우겠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기 마련이죠. 동지들이 처져인 고사의 역을 파괴하려 든다며 분노합니다. 가진 무기는 체포될 당시에 모두 뺏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총에도 어떤 분야에 도움을 될지 걱정하지만 미야코에게 탄화를 양도받으면서 소학행의 니드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되찾으며 다시 전열을 부탁합니다. 소학행 수장으로서의 계례를 세계 대식인 후 바로 소학행 동지들을 다시 모아 고사기역 점거 작전의 일익을 담당하여 발카리와 함께 미야코 선생이 암력탄이 있는 타일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봅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시노리 초명을 받아 마의 시사 분석이란 채널의 시사 전문가로서 참석합니다. 여기서 카야카가 물러날 때 한 발을 두고 시노이 카야카에게 구테타를 사주한 입선이 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방위 실장을 다룰 정도로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냐. 피해자의 말이 흘러넘기자고 말하거나 사태 조직의 셰라복을 입은 학생들을 두고 SRT 학생이냐고 질문에 SRT 학생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가짜 노설하며 일축합니다. 읽고 카야가 선생을 부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살레의 엔젤 24에 넘쳐난 폐기 도시로든 협상이 틀림없을 것이고 한동안 살레 건물 편의점의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도시락 협상 켈러의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 결과 청학생회에서 교사하지 않아도 폐기 도시락 간단히 입수할 방법이 있다면서 소학행에 가입을 권유하려다가 쫓겨납니다. 결국 시사 방송은 나의 오징어 선생님이 하는 방송으로 긴급 대체되고 마인 신호는 대체 어디서 저런 괴짜를 데리고 왔냐고 말합니다. 미니 게임에서는 적으로 동작 상호작용 대서로 일하기 싫고 불러서되기 원한다면 땡깡부리는 모스르데 미카가 어린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냐는 기자를 듣습니다. 인상 깊게 남는 외형, 스토리에서의 기행과 흔하지 않는 전용, BGM으로 카르파노그의 특기 편의 신 스틸러로 등극합니다. 다른 스토리에서는 나오는 학생들과 대립하는 등장인물들이 이상할 정도로 기억에 잘 남는다는 평입니다. 데카르트의 전용 BGM이자 히피 로봇들과의 전투 음악인 BGM 114번 14번은 워낙 병막 개그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오고 이상할 정도로 기획이 집착 강기는 착착 이상할 정도로 기획 착착 강기는 까닭에 시즌 2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걸투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 인내 스트레스도 평소와 앞서서 폐기를 구할 수 없어 찾으라고 했다고 지나가듯 언급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도 미야코와 선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련을 늘리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용하는 여기에 폭탄을 설치하다니 상식적인 사람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테러의 주모자를 신랄하게 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카이저 시큐리티에서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간식을 하루에 푸팅 한 개씩을 지고 한다고 해놓고는 어제는 푸팅 재고가 다 떨어졌다면서 푸팅 대신에 공작도 아니라 먹으라고 던져줬다고 합니다. 이때 어제로 카이저를 믿기에 그들이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직전에 했던 말대로 동포를 위해서는 고공의 활동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서 PMC에게 습격당할 뻔한 후보키를 보여주는데 백수 지방시장의 후보키와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윽고 그녀를 소격행으로 보교하라 하지만 가진 걸 모두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말에 수상을 느끼며 거절합니다. 니체는 데카르트를 강하게 비판하던 사람입니다. 니체가 장언한 인간성이 바로 그 국경을 극복하며 진정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이성적인 인간성입니다. 이 멘시 흔히 총의로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카야는 엠법이 멘시를 두고 모든 면에서 유구한 존재라는 뜻의 총의로 받아들여 그 자신조차 여러 가지 못할 인간성에 집착합니다. 몰락해버린 것 이야기의 마무리에서 뜬금없이 카야와 상관없는 데카르트가 나왔지만 철학사적인 관점으로 니체의 사상을 내고있던 카야의 체제를 두고 데카르트가 비판을 하는 구도가 된 셈입니다. 이하다므로 21세기 한국에서는 일부 멘시를 천이라고 판정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기되면서 그대로 음력하거나 극복인 이론으로 바꾸어 옮기는 추세입니다. 다만 데카르트는 카야와 카이저의 코퍼레이션의 업무를 듣고 동기합니다. FOX 소대기까지 들여서 강조는 많습니다. 그래서 SRT 학생들이 행적을 라비트 소대기 활용만 알고 있지 폭스 소대가 연락넥탄 폭포의 수행자라 이런 것을 모를 가망이 높습니다. 자신의 말을 폐기 야키니쿠 도시락을 걸고 맹세했지만 도서 경험이 없는 마이는 크게 확신이 없다는 뜻 아니냐고 속으로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컷 가야에게 폐기 도시락조차 구걸해야 하는 땅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부터 민물 선생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본어판 서버에서는 오징어의 신비 바다의 영향은 얘기한다. 만우절 게임 밀레니엄 퀘스트의 던전 삽입곡 제목이었다고 데이터마이너가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인 제목 발표는 아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주장한 논리 중 하나의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 증명법을 데카그리마톤이 자아를 얻게 된 과정과 비교하면서 진실에 대한 의심, 질문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 자르자 데카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